오늘 설명드릴 것은 건축비 지원 C 현장이에요. 건축비 지원 C 현장. 알고 보니까 그 토지의 2분의 1 정도를 못 씁니다.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이 쌌던 거야. 왜 못 사냐? 나머지 땅이 산이야, 산. 그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끌어내면 또 옹벽을 세야 되잖아요. 30평이 아니라 한 50평 정도, 5, 60평 지을 수 있는 돈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하면 친다 강성현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번 연휴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 레고랜드에 갔다 왔어요. 레고랜드. 그 말 많은 레고랜드에 갔다 왔는데 애기들이 엄청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비에 홀딱 젖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를 맞아가면서 제가 그 애를 데리고 돌아다닌다고 사실 욕은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있대. 아빠가 막 이렇게 소방관 펌프질 해가지고 소방차 움직이고 아빠가 또 펌프질 해가지고 애들을 그냥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물 끄고, 이야,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뭐 놀이기구가 어른들이 탈 만한 놀이기구는 사실상 뭐 딱히 없다. 무서운 건 없었어요. 무서운 건 없어서 저도 놀이기구를 잘 못 타는데도 애기가 타자고 하니까 다 타긴 했는데 애기가 겁이 없더라고요. 드래곤 청룡 열차 있죠. 그런 것도 탔는데 여기 하루 만에 돌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산다. 입장권이 따로 있고 패스트 트랙권이 따로 있어요. 그거 안 했으면 우리 못 탔어요. 그거 패스트 트랙 구입하고 한 200명씩 줄 서고 있는데 맛있더라고. 바로 첫 반따로 빡 들어가고 굉장히 좋긴 했어요. 2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개 다 탔어요. 아침 먹고 10시에 들어가서 1시쯤에 밥 먹고, 비가 오면니까 힘들긴 했는데 비가 안 오면 한 3시, 오후 3시 정도 되면 싹 다 놀 것 같아. 그 이상 티켓을 줘요. 레고에 있는 주인공들 찾아가지고 스탬프 빡빡빡빡 찍으면 레고를 좀 준대요. 그게 오후 3시까지인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비 맞고 해가지고 그 종이도 다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아들, 아빠랑 딸 둘이서는 뭐 충분히 가치가 있더라. 레고랜드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루에 12,000명씩, 12,000에서 14,000명씩 방문을 해줘야만 적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평양에 사람이 없대요. 주말에만 한 15,000명씩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20만 원, 30만 원 정도 썼으니까 먹는 거 빼고 10,000명이면 30억인가요?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다 해도 적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손실이 큰 거죠. 그러면 그 적자에 대해서 왜 그런 적자가 일어났냐. 춘천에 계신 시민들이 계시면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뭐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부족하다,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은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이랑 입장하는 데랑 한 1km는 걸리는 것 같아. 차를 대놓고 그까지 걸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적자가 난 이유인데, 최초에는 이제 중도라 그래요. 중도에 그 섬 이름이 중도예요. 섬 안에 전체적으로 레고랜드를 다 꾸미려고 했단 말이에요. 주차해서 바로 입장 탁 해가지고 쫙 돌아가는 걸로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유물이 발견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았던 그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팍 나면서 그 레고랜드가 개발되어야 되는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가 공사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있으면, 여기 레고랜드가 있으면 딱 중간에 그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유물이 발견되면서 시간이 쭉 지체가 됐죠. 공사일이 지체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적지 공사를 못하게 딱 막았으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하니까 이게 이빨이 안 맞는 거지. 처음에 딱 이렇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쁜데 이 중간에 못하게 된 게라 이렇게 짜맞추기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상 왜 그런 노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적지를 파손을 한다고, 아니면은 중도가 역사적으로 깊이가 있는 땅인데 거기에서 뭐 그 레고랜드를 차린다는 게 말이 되냐, 유적지를 훼손하면서 이제 애기 데리고 가는데 거기, 와, 욕이 너무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쭉 걸어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 길 전부 다 편수막으로 장식이 돼 있어. 그래서 레고랜드가 아니고 기랜드 이렇게 돼 있고, 아들이 뭐 호로 새끼기가 뭐야 이러면서 막 그런 이상 욕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들어가서 한 번쯤은 한 바퀴 쫙 놀고 올 수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달 정도 아빠 입장에서는 좀 편하지 않을까 할 말이 있어요. 갔다 왔잖아 이렇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더라. 근데 두 번은 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잡담은 그만하고, 맞다, 비가 계속 이제 조금씩 와요. 비 단돌이 다들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건축비 지원 C 현장이에요. 건축비 지원 C 현장. 건축비 지원이라는 게 처음에 최초에 시작된 게 대출 제재가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고랜드 사태하고 건설사 부도 사태들이 여러 개 좀 일어나면서 금강원에서 건축, 신축, 건설에 관련된 파트에는 돈을 보수적으로 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원랜드 보세요. PF 자금으로 은행에서 돈을 풀었어요. PF 특징이 뭡니까? 허가서만 가지고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준공이 안 나고 현실 담보가 생기기 전에 부도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대출을 해주지 마라. 건물이 완성되고 현실 담보가 생기면 그제서야 대출을 내줘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큰 대기업의 어떤 실수와 사고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한테까지 이런 여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밑바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고 위에서 실수한 내용들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탁 닫아버리니까 서민들까지 아야 무릎이야. 서민들까지 피해가 오는 거예요. 어떤 피해가 오냐? 딱 이런 상황들. 여기 입지 좋다. 입지 좋고 땅 좋고 좋다. 상가 하나 지어야지. 해서 땅을 딱 샀어요. PF 일으켜서 또는 시설자금 일으켜서 건물을 딱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지으려고 하는데 대출 제재가 삽니다. 자, 땅이 10억이라고 볼게요. 땅이 10억인데 대출을 한 70% 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자, 7억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7억에 대한 이자, 그 신축에 대한 용도로 PF 또는 시설자금 대출 받으면 PF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2%, 지금 현재 시설 같은 경우에는 7%, 뭐 4%에서 7%,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PF로 대출을 받았을 때 토지담보대출로 7% 받았다 봅시다. 그러면 77, 49, 4,900만 원 아닙니까? 4,9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기본 계산으로 이자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월 이자가 10억짜리 땅을 건축할 목적으로 사서 토지 살 때에는 대출 제재가 없거든요. 토지라는 현실 담보가 있잖아요. 그 토지 담보를 통해서 70% 대출, 7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 이자 나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잔금을 최대한 뒤로 미루라 그랬죠. 설계도면 딱 치가지고 허가 나오면 잔금 딱 주고 바로 기성금 대출, PF 대출 딱 받으면 최대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박 대표 말 듣고 잔금을 최대한 허가 날 때까지 주라 해가지고 그 지주랑 협의해가지고 사장님 우리 제가 3억 주스니까요 7억 정도는 대출 받아가 줄 낀데요. 네, 이거 허가 때까지만 시간을 연장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주가 오케이 오야 알겠다. 얼마나 걸리노? 한 4개월 5개월 하면 허가는 받을 수 오야 알겠다. 5개월 기다려주고 마이 5개월 뒤에 잔금 치라이.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주고 5개월 뒤에 허가가 나왔어요.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잔금 주라 해가지고 7억 주라 토지담보 7억 딱 줬단 말이지. 공사 시작하려는데 저희 대출 안 해주는데요. 건강원에 제재가 있어가지고 대출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공사해야 되는데 허가 났단 말입니다. 허가서 있지 않습니까? 보기서 죄송합니다. 제 대출을 못 해드립니다. 딱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비 지원을 했단 말이지. 왜냐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 그냥 이자 계속 빠지는 거야 그냥. 자, 그 건축주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잔금 준과 동시에 건축비도 섞어가지고 토탈 대출 금액이 뭐 예를 들어 20억이다 하면 20억에 대한 이자 공사기간 뭐 8개월이다 그러면 8개월 동안 이자 낼 준비 짝짝짝 해가지고 8개월 동안 탁탁탁탁 이자를 팍팍 밀어주면 8개월 후에는 주곡이 탁 날 거 아니에요. 주곡이 탁 나면 9% 10%대 금리를 8개월 후에는 3, 4%대로 바꿀 수 1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월세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달에 돈 한 2천만 원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한 500만 원은 이자 내고 1,500만 원 내 수익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대출을 딱 막아보니까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 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현금 가고 다 지으라 하니까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 월세 수익은 그거는 수익 활동이니까 그나마 배부른 소리라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근데 전세 한 2억 넣어놓고 아파트에 사시는 신혼부부가 있다 칩시다.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비용이 올라가고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전세 이사를 가야 돼. 아니면 전세 한 번 더 살라 그러는데 5천만 원 올려달래 전세 비용을. 자꾸 이리 돌아다니지 말고 조그마한 촌에다가 땅 한 개 사가지고 조그마해 진짜 그게 싸게 치겠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 지입부자 큰 마음을 먹고 전세 탈출한다는 의미로 땅을 탁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적이 땅을 딱 샀어요. 토지 대출로 70% 대출을 받았어. 274 1억 4천 받았단 말이에요. 6천만 원은 내 적금 모은 거 다 털어가지고 6천만 원 썼어. 집을 지으려고 딱 지으려 하는데 대출이 안 된대. 시설자금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고 땅은 땅대로만 놀려야 되고 땅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만 내야 되고 완전 미쳐버리는 거지.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건축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정확하게. 그래서 건축비 지원이 C 현장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 평형대가 30평이에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얘기를 했죠. 작은 거는 사실상 회사 운영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 하기 힘들다. 똑같은 소장이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뭐 한 400평인데 굳이 30평을 해가지고 소요비를 날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상 큰 평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브이로그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로서 소규모 건축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비 지원 C 현장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분들은 땅을 사가지고 오셨어. 땅을 사기 전에 박 대표랑 협의가 됐으면 조금 더 나은 땅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땅이 조금 헐게 나왔다 해서 덜렁 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토지의 2분의 1 정도를 못 씁니다.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이 쌌던 거야. 왜 못 사냐? 나머지 땅이 산이야, 산. 그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긁어내든지 긁어내면 또 옹벽을 세야 되잖아요. 30평이 아니고 한 50평 정도, 5, 60평 지을 수 있는 돈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보면은 이 정도를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건축주랑 협의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 이 부분에 옹벽을 세웁시다. 세워가지고 여기 흙을 반출합시다. 그러면 우리 땅 전체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안 될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땅을 버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아깝긴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최소한만 이렇게 4.8m 옹벽을 세웁시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2번이에요. 1번이 비쌀까요? 2번이 비쌀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쫙 끊기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이게 좀 저렴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토목 비용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합시다. 건축비 지원이나 브랜딩 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형대별로 금액대를 산정해 놨어요. 데이터화해서. 그래서 그 금액 속에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할 수 있게끔 제가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통상 30평, 40평 되는 어떤 건물에 대한 조경 비용이 있는데 이 조경 비용을 일부 빼서 옹벽 쓰는 한 대 씁시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되는 거는 건축주님이 좀 주십시오. 라고 협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적을 하고 자 이렇게 이게 콘크리트 이게 또 조적 이건 콘크리트 이것도 콘크리트 이 부분은 데크예요. 데크고 이 부분이 지점선 이 부분이 지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좋지 않나 이쁠 것 같다. 여기는 콘크리트 여기도 콘크리트 여기 진입로죠. 콘크리트 진입로 그리고 앞에 마당 진입로 하고 여기는 뷰 이게 비용이 작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많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여기 화장실, 안방, 자 여기 주방, 여기는 다용도실,
여기는 자녀방, 공용 화장실, 거실. 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런 형태예요. 여기 이게 다 뒤에 이거 산입니다. 산이에요. 여기가 진입구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진입구. 이게 조적이지만 마감을 해서 노출 콘크리트 마감, 미장재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덧방을 씌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징크 지붕재의 스타코 마감. 이렇게 뒤쪽 모습입니다. 정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옹벽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걸 좀 가려주고, 거실에서 바로 나와서 또는 방에서 바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들고 쫄랑쫄랑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보고 왔죠. 협의를 보고 왔는데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청 사항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마감재도 저희가 도배지랑 장판을 하기로 했어요. 하이엔드급 자재를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마감재를 선정해서 갔지만 클라이언트께서 도장으로 하면 어떨까요? 바닥 원목 마루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요청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가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 차원에서 추가 공사를 사실 안 하려고 한다. 대표가 우리 직원들이 갔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제안서를 만들어 좀 달라 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5월 11일 날 보내드립니다. 마감재 공간이 주는 묵직함으로 전체 분위기를 잡아주고 어두운 바닥을 압도하지 않고 고운 목재를 도보이할 하이트 도장의 벽재를 적용한다. 여기도 화장실은 이런 매립형을 싹 다 해주길 원하시고, 이렇게 컬러들을 다 적용을 해서 건축주님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을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던 거지. 비용이 엄청 작았어요. 우리가 어떤 기존의 양식이 있지만 그대로도 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비 지원이라는 게 이런 분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서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건축비 지원 이벤트인데, 안 된다고 말하기가 싫어서 좀 비용이 작지만 작은 방향 속에서라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이거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던 게, 클라이언트께서 이렇게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걸 보내주면 어떡하냐. 좋은 자재를 보여주고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건축주님이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혼자 뻥지지요. 이게 저희 회사에 무한정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감정평가액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한도액을 선정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추가금이 불가피하다. 추가금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공사하는 게 불편해진다. 추가금을 받고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싫고 그런 이미지로 낙인 찍히는 것도 싫다. 우리가 작업자 붙여주면 직접 시공하면 안 되냐.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피드백을 못 받은 상태고, 1차 협의안 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것저것 추가해서 만들어낸 내용은 이런 상태예요. 필요 없는 옹벽들을 다 삭제를 시켰어요. 필요 없는 옹벽들 다 삭제시키고, 자, 이 조적 옹벽 살려두고, 자, 콘크리트 벽체. 집이 커졌어요. 일단 그러면은 아들방, 딸방, 안방에, 드레스룸에, 화장실, 공용 화장실에, 거실에, 주방, 중정에, 다용도실까지, 안방 화장실까지.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한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주차장도 2자리였는데 1자리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입구도 이렇게 그냥 바로 입구 진입하는 걸로 하고, 여기 조조공벽 여기 하나 하는 거. 근데 여기 입구가 여기 있으면 조조공벽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조공벽 여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조조공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최종안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건물 규모가 좀 늘어난 것 같고, 옹벽도 많이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건물에 추가된 내용만 봐도 추가금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어서 끝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인테리어에 대한 추가금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요. 일단 싫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싫습니다. 이렇게 추가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도 싫어요. 이게 시공사 입장에서 가끔씩 답답한 부분이나 서운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추가 공사를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직접 원해서 우리가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에는 해달라고 할 때는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다가 해놓고 나면 추가금 이만큼 나왔다. 물론 추가금 협의를 다 해요. 해달라 해서 했는데 돈 줄 때 되면 이 정도 주기 아까운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싫어서 추가금 받는 것조차 싫습니다. 일단 추가공사 하는 것도 싫고 지금 디자인 해놓은 게 이 상황이에요. 전면을 조금 가렸습니다. 보이는 부분들은 열고 가릴 수 있는 것은 가리고 그래서 옹벽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형태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옹벽들이 여기 하나 생기면서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협의를 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디자인 도면은 이 정도 30평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건축비 지원 C 현장에 대한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디자인 컨셉을 구체적으로 들었다기보다는 또는 레고 사태 건축비 지원을 왜 하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이 좀 더 길었던 것 같고 평형수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